1의 2절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 2절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또는 공학, 수학 등에서 다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복습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1의 3절 텐서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각에서 압력, 온도, 밀도 등 이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낼 때는 우리 바로 스칼라가 되겠고요.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알고 있듯이 스칼라라는 것은 온도나 압력, 밀도 등 물리적 성질을 나타낼 때 크기, 즉 값만 가지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칼라를 나타낼 때 필요할 때는 방향은 필요 없고요. 오직 그 크기만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압력의 스칼라고 예를 들어 100kPa 등 크기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유체각에서는 단위 등은 따라 붙어야 되겠죠. 자, 벡터 속도나 힘, 우리가 유체각 속도와 힘 많이 다루겠죠. 이것을 크기만으로서는 완전하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방향까지 나타내어야 우리는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고, 크기와 방향을 가질 때 우리는 벡터다,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힘, 속도, 가속도 등이 벡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림 1의 4는 직교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미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교나 또는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좌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차원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되겠고요. 직교 좌표계에서는 잘 알고 있는 X, Y, Z 좌표계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X 좌표계의 단위 길이, 이쪽 방향의 길이가 1인 크기의 벡터를 I, Y 방향의 Z, Z 방향을 K 이렇게 우리가 주로 나타냅니다. 이 책에서는 P, T라든지 스칼라 변수는 이렇게 이탈릭처로 V라든지 P 나타냅니다. 굵은 볼드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정체, 굵은 볼드한 정체는 벡터를 나타내요. 물론 우리 필기체는 이렇게 적겠죠. 위에 화살표를 해서 나타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볼드한 소문자일 수도 있고 대문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체 볼드하게 나타내는 것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계에서 XYZ 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원통 좌표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R, 세타, Z 좌표계, R, 세타, Z는 똑같죠. 그리고 이와 같은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ER, 세타 방향을 E 세타, EZ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3차원으로 나타내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직접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겠죠. XY 좌표는 X, Y XY 좌표를 쓴다는 얘기는 X 이꼴 1 예를 들면 Y 이꼴 2라면 이 점의 상태는 1, 2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 점은 그런데 이것을 원동 좌표로 쓴다 하면 극좌표 R 세타 좌표 여기까지 거리 R 세타 1, 2라 하지 말고 3, 4라 할까요? 3, 4라 한다면 쉽겠죠. 3, 4로 한다면 직교 좌표계로 나타낼 때 3하고 4인 점은 원통 좌표계에서는 R 5가 되겠죠. 5 세타는 3, 4 세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세타 1 몇 도 계산할 수 있겠죠. 4인 코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60도인가요? 60도? 1, 2, 60도. 아니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즉 좌표계라는 것은 나타내는 법이 자 XY 좌표계로 3, 4인 점은 X로 3, Y로 4, 요 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R 세타로 5, 오면 반경이 5인 원상에서 세타가 얼마 주면 요 점을 나타낼 수 있고 Z는 똑같죠. Z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좌표계를 쓰고 자 이제 우리 유체각에서는 직교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 직교 좌표계에서 그렇다면 속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V는 Vx, Vy, Vz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 Z 방향의 속도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고, 이것을 원통 좌표격으로 쓴다면 VR, R 방향의 속도 성분, 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 R 방향의 속도 성분이라고 이거죠. R, 세타 이렇게 VR, V 세타. Z는 똑같을 것이고, 원통 좌표에서는 이 단위 벡터의 크기를 ER, E세타, EZ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직교 좌표에서는 I, J, K는 일정한 데 반해서 원통 좌표에서의 ER, E세타, EZ는 위치마다 다릅니다. 보이죠? 여기에서의 ER은 이게 ER이고 길이는 다 1입니다. E세타는 이게 1이고요. 이 경우는 IJ와 똑같네요. 여기서는 ER이라는 것은 이게 ER이고 J와 똑같네요. E세타는 이게 마이너스 I와 똑같고 이렇게 위치마다 ER, E세타, EJ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EZ는 K와 똑같겠네요. 이거는 항상 Z 방향이니까 K와 똑같습니다. 즉 원통 좌표계에서는 이 ER, E세타, EZ는 항상 다릅니다. 점에서 모든 점에서 다릅니다. 이 점에서 ER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 E세타, 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원통 직교 좌표에서는 속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원통 좌표에는 속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벡터에서도 잘 완전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고, 이것을 성분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죠. 각 성분은 VY, VZ 이렇게 나타내.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 성분은 VR, V세타, VZ 이렇게 1, 3, 1, 4, 5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성분으로는. 그러나 벡터로 완전하게는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네, 아까 설명한 부분이 되겠고요. VX, VR 이런 것들은 각 성분이고요. 첨자, 위치, 방향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R 방향, 세타 방향, Z 방향, IJK 설명 다 한 거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직계 좌표에서의 기저 벡터, 베이스 벡터, X, Y, Z 좌표를 나타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저 베이스 벡터가 바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기저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크기는 다 1이 되겠죠. 크기는 다 1이고 마찬가지로 ER, E세타, EZ도 크기는 다 1인 원통 좌표계에서의 기저 벡터가 되겠습니다. 역시 다시 말하면 책에서는 이렇게 볼드체로 나타내고 우리 필기체에서는 이렇게 I로 나타내기도 하고, 기저 벡터일 경우는 사람에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좌표계와 무관하게 위의 속도 벡터들을 다음처럼 첨자 표기법으로 나타내기를 합니다. 이제 인덱스 노테이션, 이니셜 노테이션 이런 용어를 영어로는 사용합니다. 첨자로 나타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V는 V1, E1, V2, E2, V3, E3 현실은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나타내면 식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그마 i 1부터 3까지 vi, ei 이렇게 되겠고요. 이 첨자 1, 2, 3은 각각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직계 좌표에서는 x, y, z를 나타내고요. 원통 좌표에서는 r, 세타, z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내는 E1, E2, E3는 그 방향의 기저 벡터니까 직교 좌표였을 때는 IJ, K를 나타내고요. 원통 좌표일 때는 ER, E세타, EZ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는 뒤에서 식을 나타낼 때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첨자 표기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일반적인 벡터를 나타낸다면 벡터 A는 A1, A2, A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그마 AI, E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A가 각각 행벡터와 열벡터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행벡터는 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열벡터는 이렇게 했을 때 행벡터, 열벡터 이렇게 합니다.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행벡터와 열벡터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유체학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모두 열벡터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큰 문제점은 없어 벡터 A를 항상 우리 유체학에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는 A1, A2, A3, AI, EI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원래 행벡터, 일벡터 구분해서 위첨자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위첨자에서 일벡터일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아래 첨자 이렇게만 다 나타내고 수학에서는 뭐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A1, A2, A3를 각각 벡터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components 또는 요소, element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AI 임의의 A1인지 A2인지 A3인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그냥 AI 임의의 성분 또는 요소를 나타낼 때 AI라고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벡터의 합과차는 이렇게 뭐 쉽죠. 더하고 뺄 수 있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A 플러스 B 하면 C가 되고 A 마이너스 B 하면은 A 마이너스 B 하면 D가 되고 B가 이렇다면 마이너스 B는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이렇게 뭐 나타낼 수 있고 합과차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첨자로 나타내면 AI 이렇게 AI 마이너스 B 또는 I는 1, 2, 3 각 성분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벡터의 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의 곱은 먼저 스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칼라 곱,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 스칼라 곱 또는 스칼라 프라덕트 곱을 프라덕트 스칼라 곱. 근데 A.B 하면 A 정의식입니다. A 크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근데 이 결과는 A의 크기와 B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는 이것은 계산한 결과는 스칼라입니다. 즉 두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직계좌표계에서는 A.B를 하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A1, B. 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A의 성분이 A1, B, A2. 여기 A2네요. 여기 책에는 어쨌든 A2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I는 AI, BI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칼라곱 또는 닷 프로덕트 여기 점이 있다고 해서 A, B, 닷 프로덕트 또는 인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스칼라곱 가장 표준적인 것은 스칼라곱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내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었죠. 다음에 곱 A.B나 B.A는 같다는 것을 이거 해보면 알죠. BA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같겠죠.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벡터 곱은 다음처럼 나타내고 결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A 곱하기 B를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곱 또는 크로스 곱 또는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벡터 A와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는 A, B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A, B의 사인 세타 크기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A 곱하기 B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스칼라니까 크기는 스칼라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되더라. A, B 사인 세타. 자, 근데 이 A, B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고 이렇게 있다면 A, B 사인 세타 해보면 이 A, B 사인 세타는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겠죠. 즉 A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는 이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A, B 이렇게 엄지손가락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겠죠. 손바닥을 펴서 A 방향으로 손바닥을 펴서 A 쪽으로 손바닥을 네 개를 쫙 나타낸 다음에 B 쪽으로 손바닥을 감으면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A
손바닥을 이렇게 한 다음에 B쪽 이쪽으로 손을 싹 감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A 곱하기 B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벡터곱이고,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2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2차원이 있습니다. 2차원에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A 플러스 B는 당연히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A 곱하기 B 벡터는 이 평면상에서 나타낼 수가 없죠. 이루는 평면에서 벗어나게 되죠. 평면에서 벗어난 직각인 방향으로 A 곱하기 B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A 곱하기 B를 우리는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A.B는 A.B 하면은 XY 좌표에서 두 개 곱하면 스칼라, 그냥 뭐 상수가 되니까 그것은 이 평면을 벗어나지 않는 인너 프로덕트, 그런 내적. 근데 외적의 개념은 우리가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했을 때, 2차원 세계 평면상에 살고 있을 때 이런 A 벡터, B 벡터 하면 A 곱하기 B는 이 평면상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고 이 평면을 벗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 평면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이다, 아웃돌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정식 명칭은 벡터고 많이 쓰는 용어로 외적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보다시피 B 곱하기 A를 하면 B 쪽에서 손목을 편 다음에 A 쪽으로 감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지 않고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A 곱하기 B와 오른쪽 보편하는 교환법칙, A 곱하기 B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림에서 보듯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벡터 A 곱하기 B는 평면상에 있지 않고 수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외적이다, 크로스곱이다. 스칼라곱은 A와 A는 평면상 스칼라로 표시되므로 우리는 내적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또는 점을 사용해서 점곱이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의 3 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벡터와 스칼라는 뭐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정리했을 뿐이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 TENSOR. 지금까지 우리가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을 갖는 어떤 물리량을 스칼라, 온도, 압력 이런 게 되겠죠. 벡터는 크기와 하나의 방향을 가지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힘, 속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힘, 속도를 하다 보니까 속도는 벡터고요. 스칼라는 속력은 힘의 크기,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우리는 나타내게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차이점은 velocity, 이거는 speed,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칼라는 크기, 벡터는 크기와 하나의 방향인데 이걸 하나 더 확장하면 크기와 2 이상의 방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텐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텐서는 방향이 몇 개냐에 따라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2개, 3개, 4개 텐서 이렇게 뭐 무한히, 수학적으로는 무한히 이렇게 됩니다. 세컨드 오더 텐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2개 텐서가 되겠죠. 교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크기와 2개의 방향을 가질 때 우리는 2개 텐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A는 성분은 이렇게 나타내고, 아까 전에 속도는 이렇게 나타냈죠. V1I 플러스 V2J 직교좌표일 때 V3, VXY, Z를 1, 2, 3, K E1, E2, E3 뭐 이렇게 나타낼 때 성분만 적으면 V1, V2, V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성분만 나타냈을 때. 그런데 텐사는 방향이 또는 X방향, Y방향, Z방향인데 텐사는 방향이 2개 텐사는 방향이 2개니까 나타내는 방향이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을 V1 또는 FX, V1이면은 X방향의 속도 크기를 V1이라 하듯이 2 방향의 크기를 V2,
3방향의 크기를 V3 하듯이 이거는 방향이 두 개니까 A11 방향의 크기를 A11, A12 방향의 크기를 A12. 지금 뭐 방향이 두 개는 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텐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개가 있으면 방향을 이렇게 9가지 성분으로 AIJ, 아까 전에 속도는 VI 하나만 필요했지만 X방향이냐 Y방향이냐 Z방향이냐 하나만 필요했는데 텐사는 방향이 두 개가 필요, 즉 첨자가 두 개가 필요한 것을 이게 텐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 방향이 필요한 텐사는 IJK, 첨자가 3개가 필요할 것이고 3개 텐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N개 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2개 텐사를 특별하게 우리는 다이에릭이다. 영어 몰라 좋습니다. 다이에릭 텐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A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AIJ, AI 이렇게 나타냅니다. 벡터를 나타내는 데는 3개만 필요하죠. X방향, Y방향, Z방향의 크기 3개만 필요한데 왜 방향이 X, Y, Z 한 방향만 되면 되는데 방향이 2개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2개가 필요합니다. XX, XY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두 3 곱하기 3, 3차원일 때는 9개의 방향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완전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시그마, AIJ, EIEJ 방향이 2개 필요하니까 그쪽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또는 이런 기호를 중간에 삽입해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고요. 수식으로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모든 텐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A 텔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특별하게 우리 책에서는 지금 2개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방향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EIEJ 중간에 이걸 써도 되고요. 직교자 표기할 때는 II, IJ, IK 이런 식으로 JK, KI, KJ, KK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AXY는 I, X방향, Y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이 AXY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A31, A 직교좌표는 ZX가 되겠고 AZX 이것이 직교좌표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텐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물리량에 따라 다릅니다. 뒤에 설명하는 응력을 하면은 두 방향이 뭘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응력은 자세한 거는 아마 2장인지 2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응력은 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몰라도 좋겠고 응력은 텐사다. 이것은 왜 텐사인가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을 나타내는 데는 두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방향, 즉 다이에릭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시그마 1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인자응력 시그마 X방 단면에서 X방향 시그마 XX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자응력 Y방향 Y방향 이쪽이죠. 이쪽 작용하는 건 시그마 YY가 되겠죠. 혹시 제로역학 하느라고 배웠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XX X 단면에서 X방향 Y방향에서 Y 단면에서 Y방향 이런 식으로 이쪽 시그마와 이쪽 시그마는 다른 게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죠. X방향에 이렇게 지금 이거는 X, 이거는 YY 이렇게 그렇게 단면의 방향과 이 크기의 방향 이렇게 나타낼 때 두 개의 방향이 필요하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2장 뒤에 응력을 우리가 다시 나올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응력을 나타내는데 응력이 바로 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벡터 A 곱하기 B 텐사 곱 이제 곱은 이제 또 요런 아까 나왔죠. A 곱하기 B 텐사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면은 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텐사가 되고 이것은 몰라도 좋겠고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네이크 델타 이 공학 수학 시간에 아마 다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델타 ij는 0, 1, if i가 j면은 0이고 i가 j면 1이고 즉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1, 1은 1이고 시그마 1, 2는 0이고 이런 식으로 즉 3차원에서는 델타 ij는 이렇게 각 성분은 1, 0, 0 요게 델타 1, 1 요게 델타 1, 2 델타 1,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 이미 요걸 우리는 크로네커 델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용어,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델타 ij가 크로네커 델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는 바로 텐사죠. 이게 텐사죠. 성분이 9개니까 9개 방향을 2개의 방향이 필요하죠. 델타 1, 1, 1, 3 방향 나타낸 방향이 2개 1, 3는 요거죠. 요거는 0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크로네커 델타다가 되겠습니다. 주환기호, permutation 심볼 또는 레비-치바타 기호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permutation 심볼 입실론 ijk라고 합니다. 입실론 ijk는 ijk 중 2개가 같을 때 0이고 ijk가 1, 2, 3의 짝수 치환일 때 1, 홀수 치환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봅시다. 홀수 치환, 짝수 치환 순서가 이래 됩니다. 1, 2, 3 또는 XYZ 잡혀서 XYZ 1, 2, 3 이것이 정식으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3, 1, 2,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기본이 1, 2, 3이죠. 그런데 1, 3이라는 게 있다 봅시다. 1, 3이. 1, 3이는 원래 1, 2, 3에서 2와 3을 이렇게 한번 바뀐 거죠. 그것을 홀수 치환이라고 합니다. 1, 2, 1, 3이. 2, 1, 3. 2, 1, 3이 있다면 1과 2가 한번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바꾸면 1, 2, 3이 되겠죠. 2, 1, 3. 홀수 한 번만 바뀌었죠. 3, 2, 1. 3, 2, 1은 3과 2를 바꾸고 그러면은 2, 3, 2, 3, 1이 될 것. 3과 1을 한번 바꾸면 그 다음에 또 3과 1을 바꾸면 2, 1, 3이 될 것이고 두 번 바꿨고 다시 1과 2를 바꾸면 1, 2, 3 세 번 바꾸면 3, 2, 1이 되겠죠. 이런 것을 홀수 치환이고 이것은 홀수 치환하면은 어떻게 된다? 홀수 치환이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즉 입실론 2, 1, 3 입실론 2, 1, 3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 다음에 짝수 치환 1, 2, 3 이건 뭐 볼 거 없고 2, 3, 1은 2와 3을 한번 바꾸고 가만 아니지 3과 1을 한번 바꾸고 그럼 2, 1, 3이 될 것이고 1과 2를 바꾸고 1, 2, 3이 되죠. 이렇게 2, 3, 1 짝수 치환입니다. 그거는 2, 1, 3은 입실론 2, 3, 입실론 2, 3, 1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실론 1, 3은 1과 i와 j가 같죠. 둘 중에 두 개가 같을 때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환기호라고 얘기하고 이미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것은 저 모든 성분이 몇 개가 있나요? 3 곱하기 3 곱하기 20 9, 3, 20 27개의 원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분을 나타내려면 입실론 1, 3, 1 이렇게 3개의 방향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X, Z, Y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직교좌표기라면 어쨌든 1, 2, 3로만 나타낸다면은 모두 방향 인덱스가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몇 개 필요한가? 이게 3개면은 3개 텐사고 VI 하나가 필요하면은 벡터고 2개 시그마 IJ 2개가 있으면은 2개 텐사고 2개 이상은 다 텐사죠. 이것을 3개 텐사라고 그러고 입실론 IJK를 치환 텐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치환 기호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요거 자체가 어떻다는 것은 이미 공학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텐사라는 개념과 연계시키면 3개 텐사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벡터와 스칼라와 벡터 그리고 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